여러분, 오늘은 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정말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끔찍하게 아끼던 자신의 여동생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슴 아프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여동생 주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 주희를 보면서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요. 그녀의 이야기가 꼭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주희는 올해로 38살이에요. 결혼도 안 했고 정규직도 아니에요. 사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둘인가 싶겠지만 주희는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가족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그녀의 삶이 제가 사는 이 시대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주희는 어릴 때부터 참 당당한 아이였어요. 뭐든지 자기 손으로 하겠다고 나섰고 부모님께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애썼죠. 학창 시절엔 성적도 꽤 괜찮았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한 뒤에는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하겠다고 직장도 자주 바꿨어요. 그때는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세대는 이렇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산다더라 라고 생각했죠. 저는 오히려 그녀가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안정된 삶을 선택했지만 주희는 자유롭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해외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은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때 그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오빠, 나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결혼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그때 저는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시대에 꼭 결혼이 필수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주희는 예전 같지 않아요. 정규직이 아니니 직장을 옮길 때마다 불안해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대신 종종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걱정이 돼요.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세요. 민수야, 내 동생 좀 챙겨라. 저러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희와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그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대화를 피하곤 하거든요. 사실 주희를 보면서 저는 이 시대를 생각하게 돼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챙겨주거나 기대며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이란 말 정말 실감이 나거든요. 그런데 동생을 보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특히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요. 주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우리 모두의 모습 같아요. 어쩌면 저도 언젠가는 주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점을 더 고민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희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주희의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사실 주희는 요즘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한때는 밝고 당당했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긴데다 일이 고되다 보니 늘 피곤에 찌들어 있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 처지라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주희가 부엌 식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해? 하고 물었더니 이력서 써 이번 계약도 곧 끝나거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간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한 번쯤은 좋은 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희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요즘은 정규직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그나마 있는 자리도 경력직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만 뽑잖아. 사실 맞는 말이죠. 요즘 세상이 그런걸요. 그런데도 제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변명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진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해가 돼요. 주희가 이렇게 일하면서도 돈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월급은 많지 않은데 집세며 생활비며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얼마 전 주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노후에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가끔 진짜 무섭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노후를 혼자 대비한다는 건 저도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저보다 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배우면서 자유롭게 살았죠. 그땐 그게 주희만의 방식이었고 나름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 자유로움의 대가가 무엇인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주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가끔 주희에게 결혼이라도 해야 내가 편하게 살지 않겠니? 라고 하세요. 하지만 주희는 그럴 때마다 딱 잘라서 대답해요. 결혼해서 뭐 해? 요즘 결혼이 답도 아니야. 나 혼자도 벅찬데 애까지 낳아서 더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 그 대답을 들으면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주희의 말도 맞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혼자서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주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 더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녀는 현실에 치여 그럴 여유도 없어 보이거든요. 요즘 주희를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녀는 늘 자신이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느끼고 있어요. 주희는 한때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잘했거든요.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 같은 역할을 했죠. 대학도 부모님이 원하시던 명문대를 나왔어요. 졸업식 날 부모님 얼굴에 가득했던 그 자부심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우리 딸은 뭐든지 스스로 잘하는 애 라며 자랑하셨죠. 하지만 지금의 주희를 보면 그때와는 너무 달라요. 지금 그녀는 가족들 사이에서 자랑은커녕 문제아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께는요.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일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주희야, 내가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찾았으면 좋겠어. 계약직으론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니? 그 말에 주희는 수저를 내려놓더니 뚱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 말 이제 그만해. 요즘 같은 세상에 정규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주희를 바라보셨고 그 순간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내 엄마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 나이에 계약직으로 떠돌고 결혼도 안 한 채로 살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대책이 있긴 하냐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주희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어요. 그녀가 입을 열려던 찰나 아버지가 더 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가져다 쓸 곳도 없는 늙은 딸년이 집안에 붙어 있으니 이게 집안 망신 아니고 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주희는 눈이 크게 떠졌고 그 뒤엔 말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버린 주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침묵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를 보며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저 애는 그냥 식충이야. 밥 먹고 숨 쉬는 것밖에 하는 게 뭐 있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뻐기더니 지금은 부모나 의지하고 있는 꼴 아니야. 도대체 저런 애를 키워 뭐 하겠냐고. 그 말은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엄격한 분이셨지만 주희를 그렇게까지 깎아내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밥만 드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주희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주희야? 들어가도 돼? 들어와. 방 안에 들어가 보니 주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게 울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빠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욱해서 그러신 거야. 욱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빠. 아빠는 진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희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눈에는 그녀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아빠가 너한테 실망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너를 비난할 권리는 없잖아.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아? 근데 오빠, 나도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 그 말에 저는 속이 아렸어요. 그녀가 한때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까지 해야 할 정도로 몰락했다고 느껴지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가끔 그녀도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저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술 한잔하거나 조금 감정이 풀릴 때마다 흘리는 말들을 들으면 느껴지거든요. 오빠, 나도 한때는 젊음이 오래 갈 줄 알았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주희가 젊었을 때는 정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창 20대 때 그녀는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어요. 해외여행, 쇼핑, 맛집 탐방 같은 걸 친구들과 즐겼고 그때마다 SNS에는 화려한 일상들이 올라갔죠. 제가 보기엔 부러울 정도였어요. 이게 요즘 세대의 삶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주희의 삶이 그렇게 화려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 곁에 항상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주희는 어딜 가든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오빠, 그때는 남자들이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 그냥 허리춤만 살짝 돌려주면 다 넘어왔거든. 주희는 가끔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숨겨진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죠. 그녀는 남자들과 만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는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주희는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지 않았어요. 물론 계약직 일을 하긴 했지만 그건 생계보다는 자기 용돈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비싼 밥값이나 여행 경비는 주로 남자들이 부담했어요. 그때는 그녀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요. 오빠, 그땐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몰라. 그 사람들 돈으로 즐기는 게 내가 잘난 줄 알았어. 그게 영원히 갈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는 걸 깨달은 거죠. 옛날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날 안 만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속이 답답했어요. 주희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는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고 돈을 벌거나 노후를 준비하는 대신 남자들과의 관계에 의존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다시 시작하기에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주희는 가끔 이런 말도 해요. 오빠, 나도 남들이랑 똑같은 삶을 살았어야 했나 봐. 그냥 그땐 내 삶이 제일 멋진 줄 알았거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말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지만 그 자책을 넘어서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빠, 내가 이렇게 늙어가다 혼자 죽으면 어떡해? 요즘은 그게 제일 무서워. 그녀의 두려움이 현실적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었어요. 주희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녀의 젊음은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라는 걸요. 며칠 전 주희와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주희는 요즘 점점 말을 줄이고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얘기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주희야, 너 노후 준비는 하고 있니? 제가 이렇게 말하자 주희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노후 준비? 오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뭘로 노후 준비를 해? 지금 당장 월세 내는 것도 버거운데. 주희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희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야 해. 적금이라도 들고 재테크도 공부하면서 천천히 시작하면 되잖아. 오빠, 그게 다 오빠니까 할 수 있는 말이야.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 주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조금씩 해두면 나중에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나도 처음엔 재테크 몰랐는데 조금씩 공부하면서 시작했거든. 하지만 주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 나는 지금 그런 여유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돈 모아봤자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그녀의 말은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보기로 했어요. 주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 혼자 살 거라면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주희가 갑자기 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혼자? 오빠, 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은 저를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오빠, 내가 무슨 혼자 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남자 만나고 싶고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주희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내 나이가 38이야. 남자들이 내 나이를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들 도망가. 조금이라도 안정된 직업에 괜찮은 남자들은 아예 내 나이에 관심도 없어. 내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조건 안 좋은 사람들이야. 나한테 뭐가 있겠어? 그 말에 저는 정말로 무거운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겪는 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것 같았거든요. 주희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직업도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더 그래. 남자들은 다 계산해. 내가 예전처럼 젊고 예쁘지도 않으니까 그냥 싫은 거야. 내가 예전에는 허리춤만 돌려줘도 다 넘어오던 애들인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녀의 말이 너무나 처절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38살 여자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내 얼굴을 거울로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남자들이 떠나는 것도 무섭지만 내가 나를 버리는 기분이 더 무서워.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주희의 방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현실을 알고 있는 만큼 제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희가 저한테 내 삶이 너무 비참하다 라고 말했던 그날 이후 저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변하길 기대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을 할 정도면 뭔가를 바꿔보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전 주말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주희와 어머니가 크게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봤죠. 주희야, 너 해외여행을 또 간다고?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묻고 있었어요. 주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죠. 엄마,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어. 이번에 안 가면 다들 실망한다고. 실망? 내가 지금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 돈이 어디 있어? 그 말을 들은 주희는 짜증난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좀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내가 내 돈으로 가는데 왜 이래? 내 돈? 내가 지금 생활비조차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너 또 카드 긁어서 갈 거지? 그렇게 쓰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순간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주희가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느낀다면서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주희야, 진짜 또 여행 가려고?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오빠, 나 돈 있어. 카드 할부로 하면 되잖아. 지금 다들 가기로 했는데 내가 안 가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주희는 그 주의 친구들과 함께 해외로 떠났어요. 같은 노처녀 친구들 무리였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들 역시 주희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결혼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리만 모이면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주희가 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대화를 시도했어요. 주희야, 너 그 여행이 정말 꼭 필요했어? 너 스스로 비참하다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막 쓰는 거야? 오빠, 그게 왜? 나도 즐길 권리가 있잖아. 나도 사람이고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
내가 풀어야 하는 건 문제들이잖아. 주인은 제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오빠, 왜 자꾸 나한테 이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오빠한테 피해라도 줬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희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있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피해야. 너를 보면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느껴진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주희가 왜 이렇게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걸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처한 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를 구해낼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을 잊으려는 듯 방탕하게 돈을 쓰고 다시 문제를 더 키우고 있어요. 주희의 모습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또 다른 단면 같았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아직 혼자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희는 그런 현실의 축소판처럼 보였죠. 주희와 그녀의 친구들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주희와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인 영미라는 사람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영미는 제가 주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영미는 저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키가 작고 몸집이 큰 편이었는데 표정에서 풍기는 자신감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신감이 진짜라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려는 과장된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주희와도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영미는 모태솔로의 고도비만이에요. 그런데도 본인은 늘 자존감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남들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였죠. 한 번은 주희와 영미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남자들은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 돈 좀 있다고 해서 다들 아나운서급 여자를 만날 수 있을 줄 아나 봐. 영미가 말하자 주희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 남자들 수준 떨어지잖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애들도 없으면서 나이 좀 들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 보면 진짜 웃겨. 그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주희와 그녀의 친구들은 남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서로의 비혼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열중했어요. 영미가 늘 그 중심에 있었죠. 그녀는 결혼은 여자 인생의 독약이라는 말을 자주 했고 주희와 다른 친구들도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듯 했어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주희도 점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무리에서 비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을 지켜주는 방패처럼 여겨졌어요. 우리는 결혼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아니, 결혼 안 하는 게 더 나아.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결혼이 선택지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걸요.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존심이 결혼을 부정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희의 지금 모습에 영미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주희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있지만 영미 같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더욱더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가끔 주희를 볼 때면 영미가 주희를 자기처럼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그날 밤 주희와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솔직한 마음을 꺼냈어요. 주희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랑 영미랑 계속 어울리는 게 좋을까 싶다. 왜? 영미가 뭐 어때서? 그게 솔직히 영미랑 너랑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서로의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남들 욕하고 비혼이 최고라고 말해도 너한테 뭐가 나아졌어? 제 말을 들은 주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오빠, 그건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야. 그리고 영미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그녀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외로웠을지 알아?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미가 주희에게 위안이 됐다는 건 인정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위안일까 싶었거든요. 주희와 그녀의 친구들이 비혼이라는 이름 아래 뭉치는 모습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점점 더 깊은 상처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는 대신 현실을 외면하는 구실로 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희와 이야기한 그날 밤 저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진심을 전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솔직하게 말했죠. 주희야, 내 친구들이 너한테 위안이 된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위안이 정말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위안인지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너 스스로 말했잖아. 내 삶이 비참하다고. 그런데도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거야? 주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에 힘을 주어 답했어요. 모르겠으면 일단 뭐라도 해봐. 너 지금 그대로 있으면 진짜 그대로 끝이야.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 그날 이후 주희는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대놓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빠, 나 이번 주에 소개팅 잡혔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주희가 그렇게 쉽게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친구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준대. 나도 이제 뭐 가릴 때가 아니잖아. 머리 벗겨졌든 나이가 많든 그냥 괜찮은 사람 있으면 만나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은 기특하기도 했어요. 주희가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주희는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10살 차이가 나는 남자도 만나보고 머리가 벗겨진 중년 남자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 번은 직업이 별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만났고 또 한 번은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도 만났죠. 오빠,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발버둥 칠 줄은 몰랐어. 주희는 가끔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약간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엿보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녀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죠. 주희야, 지금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발버둥 치는 거잖아. 너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은 처음엔 괜찮아 보이다가도 주희와 대화가 깊어질수록 점점 멀어졌죠. 주희는 그럴 때마다 힘들어했어요. 오빠,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렵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 저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아직 내 사람을 못 만난 것뿐이야. 계속 도전해봐. 포기하지 말고. 주희는 가끔 지치기도 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이제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었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주희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로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한편에서 희망을 품었어요. 그녀가 힘들어도 꿋꿋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걸 보며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주희가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떤 남자는 대놓고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주희를 거절했고 또 다른 남자는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죠. 몇몇은 처음엔 괜찮아 보였지만 주희의 나이나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된 뒤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주희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써도 결국 다 도망가잖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그 후로 주희는 점점 힘이 빠져갔어요. 소개팅을 시도하던 열정도 사라졌고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간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거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주희와 그녀의 노처녀 친구들이 모여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모두 배를 내놓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방바닥에는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TV에서는 드라마가 틀어져 있었죠.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 남자 완전 쓰레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 진짜 수준 떨어졌어. 우리는 이래서 비혼이 났다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크고 활기찼지만 그 모습은 전혀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어요. 주희야, 넌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모두가 제 말을 듣고 조용해졌어요. 주희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오빠, 나도 이제는 포기했어.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아.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가 봐.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포기한 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자신이야. 그리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그래.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주희와 그녀의 친구들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주희는 본인이 변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다는 걸요. 나는 오빠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고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희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만 할까요? 각자 도생의 시대 속에서 서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 모습이 정말 정답일까요? 저는 지금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